광주광역시 광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광산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지창환입니다.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점점 선거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후보들 가운데 과연 누가 지역의 진정한 일꾼인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책 토론을 통해서 지역의 참 일꾼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광산구갑 선거구에서는 모두 6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토론회는 4분의 후보만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토론회 참석 대상이 아닌 민주당 정형호 후보, 민중연합당 김혜정 후보의 방송 연설은 이 토론이 끝난 후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후보들을 자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윤 후보입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다음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4번 정의당 나경채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국민의당 김동철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진행 규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측정이 되고요.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새누리당 정윤 후보부터 기조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정윤 후보입니다. 저는 광산에서 태어나 광산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때에는 이 지역 대대장으로서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고향 희생을 줄이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행정사, 사회복지사로서 15년 동안 소외된 이웃과 함께 복지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렇듯 행정과 복지만을 고집해온 제가 내 고향 광산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과 호남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심는다는 비장한 각오로 감히 국회의원에 도전하였습니다. 우리는 호남당 공천장을 받아온 사람에게 무조건 찍어주고 못한다고 실망하고 불만하면서도 또 그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이것이 광산 발전의 제요인이 됐고 줄 세우기로 인재 등용을 막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광산 구민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여당 국회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광산 구민 여러분,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후보 기조 연설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곡동에서 16년 동안 작은 가정의학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을의 주치의로 살아왔습니다. 한 가지 고백하겠습니다. 진료비 1,500원이 부담스러워서 병원에 오지 못했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저는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우면 3,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찬비를 맞으며 리어카 가득 폐지를 싣고서 거리를 지나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폐렴에 걸려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175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정치가 우리 어머니들의 이 고달픈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세월호가 찬바다에 가라앉고 있을 때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해경도 아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파탄난 정치와 국가의 정상화 없이
국민은 늘 예비 희생자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만의 정치에서 우리들의 정치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로 꼭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 그대로 헌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정의당 나경채 후보 기조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나경채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서민 경제입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의 월급 봉투는 나날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10배가 넘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분배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분배가 정의롭지 못한 경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지만 정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에는 관심이 없고 저마다의 자리 다툼에만 혈안입니다. 하지만 심상정 의원과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정의당은 서민들의 삶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노동계약 5대 법안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상속세 면제 확대를 막아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110억을 확보했습니다. 정치는 원래 약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치만이 정의롭지 못한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호 4번 나경채와 정의당이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정치, 약자를 위한 진짜 정치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국민의당 김동철 후보 기조연설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국민의당 기호 3번 김동철 인사 올립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고 투표가 정치를 바꿉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두 개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낸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둘째, 국정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도 집권을 포기한 만년야당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설상가상 전두환 국보위 출신의 김종인 대표가 후임 당대표가 됐으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이기조차 포기한 정당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산 구민 여러분, 바로 어제 개통 1주년을 맞이한 호남 고속철은 저의 집념과 열정의 산물입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설득했고 여야 국회의원 205명의 서명을 받아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지배한 노력을 두고 동료 의원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로 호남철입니다. 공공안 이전 특별법 제정도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동안 대구의 유승민, 수원의 김진표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과 연대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집념으로 더 큰 광주, 더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후보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를 좀 해주시고요. 건설적인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은 공통의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와 함께 후보 간 보충 질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질문 의제는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지역 유권자가 직접 질문하는 형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각오와 역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선 후 각오와 역할, 그리고 의정활동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해준 것 같은데요. 네, 후보들의 정견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이용빈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모범을 만들고 있는 광산갑에 국회의원답게
주권자이자 정당의 주인인 시민을 모시는 지역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 직접 정치 시대를 열어가는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2년 동안 국회의원 나 홀로 하는 정치에 주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온 모습 그대로 더불어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의전 정치, 개파 정치, 막말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 정치를 중앙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지도 않겠습니다. 공천에서 제외될 것을 알고 미리 탈당하여 딴 살림을 차리는 배신의 정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시의원과 구의원 몽땅 데리고 탈당하는 줄 세우기 정치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주민과 더불어 함께 살펴온 그 모습 그대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러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의 관문이자 산업의 중심인 광산에서 그 발전이 곧 광주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광주의 국회의원 모두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언을 받들어서 무능한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경채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정치는 원래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약한 사람들, 힘이 없어서 조명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살피도록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의 논리와 이익만이 정치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가 억울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정치입니다. 아이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 때문에 망설이는 부모들이 마음 편히 치료받도록 15세 이하 어린이들의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할 것입니다. 돈을 쌓아놓은 대기업들에게 공평한 세금을 걷고 아무리 이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세금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식량 안보를 지키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보호할 것입니다. 대형마트, 대기업에게 터전을 위협받는 영세 상인들의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려고 하면서 말로는 골목 상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짓말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짜 정치를 진보 국회의원 나경채와 정의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4번 나경채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동철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 1분 30초입니다. 건강한 야당이 있을 때 그런 야당의 비판과 견제 속에서 정부 여당도 긴장하고 국정이 제대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야당이 실종된 상태죠.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거의 모든 선거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긴장할 필요가 없고 정권의 무능, 오만, 독선, 불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야당, 수권 대안 야당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제대로 된 수권 대안 야당을 통해서 이 시대 최고의 격인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침체된 한국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혁신의 실종에 있습니다. 정부주도 재벌리주의 경제 성장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혁신 동력을 되살려서 현재의 재벌 체제는 전문 대기업으로 재편하고 중소 중견기업은 독일식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공정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파 패권주의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저 김동철이 제대로 된 야당, 건강한 야당, 수권 대안 야당, 국민의당과 함께 한국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윤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뢰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국회의원으로서 의무와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광산의 발전을 위하여 남은 여생 마감한다는 각오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저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구민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국민 기초수급자에게 직장을 가져도 일정한 기간 동안 수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준비하는 노인에 대하여 이용시설, 체육시설 등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어등산 개발과 황룡강, 선운지구를 연계하는 체육, 관광, 레저, 문화권을 국비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것은 지키겠습니다. 예산 폭탄으로 광산 발전에 기여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부끄럽지 않도록 고향을 끝까지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토론 시작한 지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몸이 좀 풀리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열띤 토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후보께서 당선 후 의정활동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 간 보충 질문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추첨으로 지정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용빈 후보부터 나경채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40초입니다. 네. 나경채 후보님께서는 노동자와 민중이 단결해서 진보 정치를 재건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 노동자와 민중을 위해 정의당과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등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선언하셨는데요. 당선되신다면 이런 연대를 기조로 의정활동을 하실 거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야권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후보자들을 오히려 제명하겠다고 협박하면서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경채 후보께서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야권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나경채 후보님 야권 연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일찍부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전략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대표에게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야권 전략 협의체의 필요성을 긍정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처음부터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김종인 대표로 바뀐 이후에 이 약속은 파기되었습니다. 수도권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저희들의 수정된 제안에 대해서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언론을 상대로만 야권 연대를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하게 유감입니다. 물론 국민의당이 일관되게 야권 연대를 부정하는 것 또한 매우 유감입니다. 정의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야권 전략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어야 한다. 당대당 협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양당에 대한 포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나경채 후보에게 질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철 후보에게 4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 후보께서 지난 총선 때 냈던 선거 홍보물 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홍보물 첫 표지를 보니까 좋은 일자리,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 이렇게 5가지를 일면에 내걸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의원으로 재직하신 19대 국회에서도 이 중에서 특히 의료 공공성이 후퇴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김동철 의원이 무엇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포털 사이트에 제가 김동철 의원의 이름과 무상 의료를 검색해봤는데 연관되어서 나온 기사나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뜨지 않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김동철 후보님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270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약을 잘 지킨 의원으로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46명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공약은 저 자신도 했지만 민주통합당이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민주통합당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19대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이 그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정권 교체의 기회를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을 잡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그런 의지와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정권 교체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권 교체의 수단으로서 야권 재편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고 주장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꾸로 김동철 후보에게 질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윤 후보에게 4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 후보님께서 신뢰를 강조하시고 또 공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이야기하시려면은 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공약 파괴에 대해서부터 먼저 비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새누리당에는 가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대탕평 공약 완전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동차 100만 대 공약 지금 당선돼 4년이 다 됐는데도 안 되고 있죠. 보편적 복지에 관한 공약들도 거의 파기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새누리당이 몇 가지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을 해 주셨는데요. 정윤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기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100만 대 생산하는데 이미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한테 새누리당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에는 반드시 여당 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야당 의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소망하는 복지, 우리가 소망하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고 우리가 체험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당 의원이 교량적 역할을 해서 국비도 가져오고 또 지역 발전도 힘있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누리당에 간 것은 후회하지 않고 떳떳하게 앞으로 국회의원 못지않게 일을 추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윤 후보에게 거꾸로 질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빈 후보께 4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빈 후보께서 기초노령연금 30만 원씩 주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 448만 명에 대해서 8,96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씩 더 준다면 4,480억 원이 더 소요돼서 1조 334만 원이 억 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20만 원씩 책정했다가 이걸 실천을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용빈 후보님 답변 부탁합니다. 시간 1분입니다. 네. 저는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하면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30만 원이라고 하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반드시 현 정권의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만 가능한 공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을 잘 살피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무능한 박근혜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개별 의제에 대해서요,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나경채 후보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최근 수출 부진으로 해서 경기가 침체되고요. 이로 인해서 특히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서민 경제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그간 우리 사회는 재벌 대기업들이 성장해야 모두가 발전한다는 논리로 재벌 대기업의 각종 규제 완화, 세제 혜택을 줘왔습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얼마 전에 공동 발의하신 김동철 의원의 의정활동의 대표적인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성장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2010년부터 14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4.4%이지만 국민들의 월급이 얼마만큼 늘었냐면 1.4%에 그쳤습니다. 그 차이는 특정한 소수가 가져간 것입니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가 10배나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그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이 낳은 폐해입니다. 이제는 서민 중심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골목 상권을 지키고 서민 경제 살리는 것이 정의로운 경제입니다. 더민주당의 윤장현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립은 정의로운 경제가 아닙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하면 복합 쇼핑몰이 건립되었을 때 주변 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46%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록 쌍촌동에 있지만 제 사무실이 있는 월곡동 사무실에서 자가용으로 12분 37번 버스를 타면 37분이 걸리는 광산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신세계에게 돈벌이를 위해 중소상인 목 조르는 이런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동철 후보께 묻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광산구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근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 그리고 광주 발전의 성장 동력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군공항을 옮기려면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시설 이전에 따른 대체지역 주민 동의 같은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쉽게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 포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군공항 이전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지금은 1단계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 중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6조 원의 그 비용 문제를 걱정하는데 이것은 비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광주 송정역 앞 땅값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평당. 군공항 부지를 평당 500만 원만 잡아도 12조 5천억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지역의 주민 동의를 받아내는 2단계가 정말 이 이전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그 결정 과정을 우리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안구는 실패했죠. 그런데 그것은 6개월간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눠서 싸우다가 결국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유치에 성공한 경주시는 3천억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90%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방패장을 유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뱅장도 전남 지역에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유도시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광주 전남의 상생인데요. 광주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전남에 막대한 이익이 된다면 광주 시민이 양보하고 그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군공항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그 이익 일부를 전남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면 과거 경주시가 방패장을 유치해서 성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정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호남선 KTX 개통 이후 광주 송정역 역세권 개발과 광주 복합 환승역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이들 개발 사업은 수년간 과시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 송정역을 호남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복합 환승역 건설을 가시화할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2017년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도 말로는 걱정하는데 진정 정부와 시와 개인 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유독히 광산구는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코레일은 30년 임대 후 기부 체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코레일이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역사의 한편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이것을 이렇게 팔아먹을 것만 아니라 바로 사업자를 다시 교체하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방법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광주에는 야당 국회의원만 다 있습니다. 그 8명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노력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정말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이것은 해결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영빈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지역의 오랜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이 시작이 된 지 10년이 넘게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어등산 개발은 마땅히 쉴만한 곳이 없는 광산과 광주 시민들을 위해 자연 녹지를 포함한 유원지 조성이라고 하는 공공성의 입장과 항일 의병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의 입장이 뚜렷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자연 생태 환경을 되도록 보존해야 한다는 친환경성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 업체로부터 기부받은 유원지 부지에 공영 개발 방식을 통해서 친환경 휴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프로젝트는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황폐해졌던 어등산 일원을 국방부로부터 무상 증여받아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유원지 그리고 골프장을 갖춘 복합 레저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광주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골프장만 개장했을 뿐 복합 레저단지가 수년째 제자리 상태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민간 개발 방식을 통해서 유원지의 대기업의 대규모 상업시설을 확장하고 유치하는 계획에는 결코 반대합니다. 애초에 조성 목적인 시민의 휴식 공간을 줄이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등산 개발과 같은 중요한 지역의 현안이 10년이 넘게 지체되는 것은 정치력의 부재이고 나홀로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광산구 선거구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광산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요. 후보님들 어떻습니까? 뭐 그러시겠죠? 예. 네, 정해진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 공격적인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요. 심층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동철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마음대로 시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이영빈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는 2013년에는 안철수 대표 조직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광주지역 실행위원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안철수 대표가 추천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연이었고요. 그런데 금년 2월에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사로 영입됐다고 하더니 공천장까지 받았어요. 김종인 대표로부터.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이 후보가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학생운동을 했던 그 전두환 정권의 민정당 국회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공천장을 받고 그리고 5.18 묘지에서 김종인 대표와 나란히 참배를 한다. 이런 후보자의 모습을 두고서 지역사회에서는 이렇게 소신을 바꿔도 되는 거냐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안철수라고 하는 패권 정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현상은 2011년 이후 온 국민이 여러와 같이 지지를 보냈던 정권 교체의 시대적 소명을 안철수와 함께 해보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저 역시 이대로 평범한 시민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시대적 소명을 느끼고 안철수 현상에 공감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우리 김종인 대표와 함께 5.18 묘역에 참배를 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을 하면서 그 암울했던 시대에 5월제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때는 5월 이야기만 해도 학교에서 제적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죠. 저는 김종인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가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비대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꼭 정권 교체 해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수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계속하시죠. 네, 다음에는 우리 정윤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은 광주의 최대 현안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공약에 대해서 추진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국회 산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산업부 장관과 광주시장의 3자유동을 성사시켜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광주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이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조화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 후보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100만 대 생산에 대해서는 누구나 기대하고 있고 광주 시민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좋은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주시가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 이 100만 대 생산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5대 군사시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시설이 옮겨가야지만이 이것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앞서 있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야당 국회의원 8분이서 합심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야당이 깨지고 흩어지고 하면서 여기에 정신 차리지 않았지 않느냐, 국정에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잘 하셔가지고 하나씩 챙겨주시면은 우리 지역 발전에 곧 일자리 창출 등 다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답변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빈 후보께서는 김종인 대표가 국보위에 참여했더라도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사람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윤 후보께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것이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서 적정 임금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높여주자는 그런 뜻이다. 그런 뜻으로 그런 말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들 질문하시다가요. 원하는 답변을 어느 정도 들으셨으면 중간에 제지를 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윤 후보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5분입니다. 예, 김동철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지역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재직하면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보면은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방부 군사시설 이전 사업 관리 훈령에 보면은 제4조 1항 2호에 보면은 기부대 양역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지금 현재 옮겨가려면은 새로운 부지에 7조가 투입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발표할 때 1조 8,500억이면은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2조 5천억이 우리 땅을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다. 7조뿐이 안 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값이 그렇게 빨리 올라갔는가? 여기에 지금 도시도 형성이 안 돼 있고 농토고 분지인데 이것이 바로
평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주민투표 방식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기부대 양해 방식에 의해서 이전 비용을 걱정하셨는데 당시 1조 8천억이라고 했던 것은 그것은 당시 김장수 장관의 용역 결과가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지금은 국방부에서도 터를 250만 평만 잡은 게 아니라 450만 평으로 늘려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관사나 이런 것들을 설비를 아주 현대식으로 짓기 때문에 한 6조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광산구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군용비행장이 위치한 상태에서의 땅값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전하고 난 뒤의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군비행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땅값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되는 거죠. 현재.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군사시설을 옮긴다는 것은 고대 국가 정책에 의해서 방위 전략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옮겨지고 국가가 방해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이 법은 무력화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괜히 우리 주민들에게 설레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법을 만드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저 혼자서 안 되길래 수원의 유승민 그리고 수원의 김진표, 대구의 유승민 의원까지 국회의원 12명의 모임을 만들어서 국방부를 압박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수원과 대구에서는 제가 주도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수원과 대구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어떻게든 각 그 힘을 모아서 이전을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광주는요, 이렇게 그 보수 언론들로부터 수모를 당하면서 했던 법안 이렇게 어렵게 제정된 법안에 대해서 평가해 주기는커녕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깎아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0년 동안 정말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도의 국가 전략에 의해서 옮겨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요성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매번 선거 때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약으로 내밀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맨날 호랑이 온다 하니까 그 다음에 호랑이 안 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신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요성도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또 그러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예, 정말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다. 묵묵히 이 문제를 좀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하지 말자는 뜻으로 제가 들리네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법을 만드는 데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어떻게 군용비행장 이전하자고요? 18대 때는 현재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대표가 당시 국방부 위원장이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군공항 이전 법안은 내가 막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국방위원장 시절에. 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이 반대를 한 법안이에요. 네. 주도권 토론 5분 시간을 넘겼습니다. 정윤 후보님은 김동철 후보께 질문을 집중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공박이 뜨거워서, 예. 자, 다음은 이용빈 후보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 마찬가지로 5분입니다. 네. 저에 대한 흑색 선전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한 가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성애 동성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는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이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먼저 김동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4.13 총선이 참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통해서 박근혜의 무능한 정권의 독주를 막고 심판해야 지역민이 염원하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를 안철수 대표께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야권연대를 허락 없이 할 경우에는
제명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이준석 선장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데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분열로 인해서 수도권 참패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대로 가다간 새누리당이 개헌도 마음대로 법안 처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김동철 후보께서는 2016년 1월 의정보고서에서 야권 대통합으로 정권교체를 하시겠다고 약속했던데 결국 현역 의원 호남 탈당 1호가 되셨군요. 지금은 야권 통합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내신 걸 봤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수도권 야권 연대에 찬성을 하시는지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야권 연대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아니라고 듣고 있는 거죠? 아니오로 말씀하신 거죠? 아니 질문을 그렇게 실컷 하고 나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네, 다음은 나경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경채 후보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지난 각종 여론조사에서 광주 시민들의 현역 의원 물갈이 여론이 대단히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참여자치 20일의 조사에 따르면 광산갑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 번 더 해도 되겠느냐는 여론조사에서 우리 광산갑 의원께서 전체 하위 2등으로 매우 낮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역 민심은 광주 현역 의원을 이제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은데 이 민심에 따라서 교체되어야 될 대상이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나경채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진 민주주의 민생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는 꼭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야권 성향 지지자들은 야당들의 연대, 협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선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 야당들의 연대 협력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지금 현재의 야당의 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규탄하는 바이고요. 현역 의원 밀가리 요구가 매우 높다고 하는 객관적 수치를 저도 접했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저는 당연히 교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 2번 더불어민주당, 3번 국민의 정당, 원래 한 뿌리에서 나온 정당입니다. 한 뿌리가 문제니까 다른 뿌리로 같은 뿌리로 바꿔볼까? 이거는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뿌리, 다른 얼굴을 한 기호 4번 정의당으로 바꿔주십시오. 네. 우리 나경채 후보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경채 후보님의 공약을 잘 살펴보면 15세 이하 무상의료나 의료비 상한제 등 저와 같이 보편적 복지 공약이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이는 정의당에서도 선도적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우리 김동철 후보께서는 무상보육 등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놓은 바가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권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이거는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죠.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한 분의 대답치고는 궁색합니다. 광산구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의 답변치고는 부끄럽습니다. 네, 네 후보 간, 특히 야당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경채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역시 5분입니다. 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이용빈 후보께서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동성애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권 운동을 하셨던 분으로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동성애는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신은 사랑하라고 하셨지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유감입니다. 김동철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공항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궁공항
4년 전 우리 김동철 후보께서는 4년 전 우리 유권자들에게 군공항 이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군공항 이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군공항 이전을 약속하셨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약속한 게 아니라 군공항 이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오히려 군공항의 이전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군공항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근거법도 없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드는데 무려 10년 가까이가 걸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공항이 무슨 어디 동삼 주민센터 이전하는 겁니까? 250만 평의 부지고 광주공항만 하더라도 국토 소남권의 영공을 방해하는 국가 방해에 있어서 주도권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무슨 취지인지 이해했기 때문에 답변 기회를 주시면서 이야기하셔야지 일방적으로. 그러면은 군공항 이전을 약속한 것은 군공항 특별법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전을 약속한 것 아니었냐라고 하는 게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타당성 검토가 언제 시작되었고 법에 의하면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하죠? 법이 2013년 4월에 제정이 됐고요. 2013년 10월에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시가 타당성 준비하는 검토 단계. 언제 예정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정으로 하고 광주시가 있는 이걸 거죠? 준비하는 단계가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네. 국방부에서 이것을 보완하라고 하는 그게 가지고서 2차 보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공항이 주민센터 이전하는 게 후보님 아니에요. 규정에 의하면 타당성 조사를 얼마 만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속 보완해서 여기까지 네. 왔는데 네.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결론이 납니다. 네, 규정을 훨씬 넘긴 시간 동안 계속 타당성 조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의 대체 부지를 제시해야 타당성 됩니다. 조사는 국방부가 한 거니까. 기초단체장의 제체 부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관에게 또 건의해야 됩니다. 장관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아직 굉장히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데 곧 되는 것처럼 내가 국회의원 되면 곧 되는 것처럼 계속 우리 주민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4후보 중에 3후보가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2년 동안 군공항 이전을 노력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 수고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는 바톤을 넘겨주셔서 보다 젊은 추진력 있는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다른 후보에게 넘기겠습니다. 정윤 후보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근거해서 광주시의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4개가 2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약 6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임기 중에 20여 명에 대한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10명의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늘어나고 있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장애인 협회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정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유사 중복 이 복지 서비스는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 이 여러 군데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는다면은 다른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4개가 2개로 줄어든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관공서도 또는 국영기업체들도 지금 합종연합해서 통합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모든 성과를 이루가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 불가피한 처사라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중증장애인 20명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겠다고 하는 시장의 약속이 대통령의 이 정책 때문에 못 진행되고 있는 것도 불가피한 거겠네요. 예, 토론 제한 시간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답변 짧게 하실랍니까? 한 5초 정도에. 네. 됐습니까? 예. 네,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갈수록 토론의 재미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조금 열기를 시켜 가볼까요? 이따가 다시 주도권 토론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별로 각각 2개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의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국민 기초수급권자 취업 보장 그리고 어등산 연계 개발 계획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세부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우리 주민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민 기초수급권자입니다. 우리 광산구에는 약 5만 964명의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수급에서 탈락이 되거나 또는 불리한 이런 거에 불이익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취업을 해도 일정 기간 우리가 수급을 제공한다면은 반드시 이분들은 바로 수급에서 언젠가는 탈피해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공약으로 내놨고요. 특히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잘 살려면은 부자 동네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너도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작금의 이 복지 정책을 보면은 이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함으로써 경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에 과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마무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내민 것은 환경을 개선하고 전천후 운동장도 만들어줘서 상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공약을 내밀었습니다. 예.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영빈 후보의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운남, 우산, 월곡권역 복지특구 그리고 오리밀 융복합 테마공원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인 공약 내용과 실천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저는 아까 우리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국보위 출신 김종인 대표가 영입한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으로 새로운 복지시대를 열어가신 김상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위원장께서 저를 민생복지 주치의로 영입하셨습니다. 저는 국가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한 단계로서 만 15세 이하 입원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초등학생 아동 주치의 제도를 입법 추진하겠는데요. 우선 우리 운남 우산 월곡권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거주 비율이 대단히 높고 장애인 거주 비율이 1위고 이주 노동자 거주 비율도 1위입니다. 북한 이주민 거주 비율 1위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사회적 배려 계층이 집중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우선해서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밀 융복합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정부는 2014년 농촌 융복합 산업지원법을 제정하고 6차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이미 그 지원 육성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 열기가 확산되면서 관련 창업과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우리밀 6차 산업화 사업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광산 우리밀 축제, 또 우리밀 산업특구, 우리밀 클러스터 사업 등 우리밀 융복합 거점 센터를 잘 조성해서 우리밀 융복합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빈 후보께서 우리밀 융복합 테마공원 추진 등 대표 공약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나경채 후보 공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15세 이하 어린이까지 무상의료, 의료비 연 100만 원 상한제,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로 제한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15세 이하 어린이의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TV 모금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픈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TV에 출연합니다. 아이들은 더 아픈 모습을 보여야 하고 엄마는 더 많이 울어야 돈이 모입니다. 아이가 많이 아플수록, 부모가 더 많이 울수록, 더 불쌍하게 보일수록 더 많은 치료비를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만의 사회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무상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국가들도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민소득 3,000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영국 무상의료로 유명하지만 우리보다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국민소득 3,000, 4,000달러 사이를 기록하고 있을 때 무상의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쌓인 흑자 16조 원 중 3%만 쓴다면 5천억 원가량만 사용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확대를 통해 의료비 연 100만 원 상한제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에 대한 걱정을 줄이겠습니다. 또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과 연동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회의원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오죽 돌보지 않았으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최저임금 생활자의 삶을 국회의원들이 돌보도록 하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삶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 생활자의 9배입니다. 이것을 5배 이내로 제한하고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돌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동철 후보께 묻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광산을 국토 서남권의 물류, 교통,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군공항 이전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푸른 도시 광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광산을 국토 서남권의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할 건데요. 세부 실행 계획으로는 광주 성정역에 복합환수센터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복합환수센터가 되지 못한 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 일원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광주 송정역으로만 KTX가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광주 송정역으로 일원화가 된 상태죠. 두 번째는 사업부지도 당시만 하더라도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중국철도공사로부터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합환수센터 조기 착공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들이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광주 송정역 주변 이 교통 혼잡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구, 북구 주민들이 광주 송정역 한번 오려면 40-50분이 걸립니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광주역을 존치하자는 말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송정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 간의 전용도로 개선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공항 이전을 통해서 다른 후보들께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건 어렵게 그리고 제가 주도해서 수원,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다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수원, 대구만 가면은 그 지역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는 왜 이렇게 평가가 인색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광주 전남이 상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발전 특별 인센티브 같은 것도 과감하게 주어서 전남 지역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네, 광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광산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코너죠. 아까 제가 약속드렸던 대로 다시 한번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형식대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이번에는 1분 늘렸습니다. 각각 6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하면 1분 이내로 정리해 주면 좋겠고요.
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용빈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늘었습니다. 6분입니다. 예. 네, 나경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광산 또한 무능한 12년을 보내왔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광산 지역 내에서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러한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에서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김동철 의원께서 규제 프리존과 관련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골목 상권에 해당하는 이 미용업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있었더군요. 나경채 후보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제가 아까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전형적으로 대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대기업이 배가 불러야 서민들이 나중에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에 입각한 전형적인 부자 배불리기 특별법입니다. 서민들을 옥죄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법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를 우리 김동철 의원이 동의해서 공동 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짓습니다. 규제가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풀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논리에 가로막혔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도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한 것이 지금 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입니다. 김동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맞잡은 손을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임의용업에 당장 법인의 진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다만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임의용업은 원래 자격증을 가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 미용실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약간의 과장만 섞이면 삼성 미용실, 현대 미용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광산구에 있는 미용실, 미용업 종사자들 다 장사 못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에 관한 것을 왜 다른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의원님, 그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답변 시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많지 문제가 있는 않습니다. 거죠. 저에 관한 질문을 당사자들끼리 하고 있으면 되냐고요. 예. 네, 다음은 정의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난 기간을 잃어버린 8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무능한 보수 정권 8년의 경제 성적표가 참 대단히 참담했습니다. 8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고작 3.1%에 불과한데요. 지난해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무려 4,700조나 됩니다. 최근 3년 동안에 10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재정에 쏟아붓고도 경제는 못 살리고 국민들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8년 심판에 대해서 당 후보로서 지역의 시민으로서 어떤 책임감과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잊어버린 8년이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끝나니까 또 그 잃어버린 뭐 몇 년, 몇십 년 그러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정부가 들어섰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8년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빚더미에 있고 좀 시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국가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인에게 이렇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정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오류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자연적으로 네, 답변이 길어져서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훈 후보께서는 지역의 시민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서 주민 집단 소송에 지역민들이 승소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 결과는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 지역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권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능한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지역 현안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 도로 환경 문제, 또 군공항 이전 문제, 또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 문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이런 것들이 모두 정치력의 부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지역의 정치권의 역할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런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광주에는 야당만 있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치는 경쟁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여당 의원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소원이고 국민들의 주민들의 원입니다. 이것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야당보다는 여당이 맞습니다. 당연히 정권 교체해야지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굳이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출마하셔서 지역을 분열시킬 필요는 없었죠. 이상입니다. 예. 네, 금방 이영빈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하시면서 나경채 후보 두 분이서 이제 특정 후보를 지목하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뭐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예, 네. 반론을 뭐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네. 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나경채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6분입니다. 네, 김동철 후보께 국토 서남권 물류교통 경제의 중심지 광산이라고 하는 대표 정책 중에 하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송정역에 주차장과 대합실이 매우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주차장이 늘어나야 되고요. 대합실 등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다만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께서 현역 의원이시고 12년이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동대구역에도 비슷하게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국토연구원 에서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죠. 483호에 보면 빨대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트로우 이펙트라고 해서 주변 상권을 빨대 효과처럼 다 빨아들여서 주변 상권을 초토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것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의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송정역에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상업구역도 들어옵니다. 송정역 바로 맞은편에는 송정매일시장과 오일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요? 네, 우선 송정 역사가 비좁은 문제는 이 전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호남선 KTX 쪽의 역사들을 너무 좁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경부선과 상당히 비교가 되죠.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이 된 뒤로 후보님 답변할 내용이 없으셔도 질문의 요지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송정 역사는 이제 4층으로 올리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상당히 넓어지게 될 겁니다. 그다음 복합환승센터는 그런 지적하신 것들 때문에 벌써 몇 년 전에 광산구의회에서 복합환승센터는 예외로 하는 광산구의회 조례가 이미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동네 상권, 골목 상권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업종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산구 주민 여러분, 저는 이것은 불가능한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를 만들면 반드시 그 앞에 있는 상권은 어려워집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같이 판단해서 선택해야 될 문제가 본질적이고 복합환승센터를 만들면서도 그 주변 상권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하거나 장사는 여전히 더 잘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SF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민들 골목 경제를 살리는 것에 보다 가치 판단을 두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광산구에도 그런 정치인이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빈 후보에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용빈 후보께도 서민 경제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당대표를 위시해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우리 광산구는 아니지만 서구예요. 신세계 복합 쇼핑몰, 종합 쇼핑몰이 윤정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이 들어오면 주변 상권이 마를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뿐만 아니라 자가용으로 12분,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있는 광산구의 상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세계 이 시설이요. 그냥 웬만큼 큰 시설이 아니고 국내에서 가장 큰 시설이 될 겁니다. 예상대로 지어진다면요. 따라서 이것이 지어지면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지어지면 광산구의 골목 경제, 서민 경제 또한 굉장히 큰 잠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확신이고 정의당의 정책적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용빈 후보께서는 같은 당의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이 질문도 꼭 답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인 문재인 대표께서는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시설은 지어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입장에 보다 가깝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복지를 잘 챙기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런 민생 복지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결국은 소득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잘 보호하는 것은 민생 복지를 실천하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특급 호텔 문제는 어등산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광주에 특급 호텔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신세계 백화점 지역에 교통 혼잡이 대단한데요. 거기에 또 하나의 특급 호텔이 들어서서 지역의 골목 상권을 위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말씀 수정하면 특급 호텔과 함께 들어갈 복합 쇼핑몰 이야기인데요. 애초 계획처럼 특급 호텔과 면세점만 들어가는 것은 골목 상권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명분이 있지만은 특급 호텔 자체도 그 지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 세울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동철 후보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6분입니다. 네, 시민들은 정말 정책다운 정책 경쟁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네거티브 그리고 당사자 문제를 놔두고 당사자를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과연 이게 정치 신인들의 태도일까 그런 생각을 가실 거라고 봅니다. 먼저 규제 완화 프리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완화 프리존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 지역의 규제를 풀게 되면 모두가 불편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인 비행기, 드론 같은 것은 경북이나 이런 데다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해가지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자고 하는 것이 규제 완화 프리존입니다. 근데 무슨 거기서 삼성 미용실이 나오고 현대 미용실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이건 광주시와 전남도청에서도 지금 다 지역별로 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을 광주시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원피해 보상 같은 것들도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 이미 저는 이 보상법을 통해서 85에클에서 시작해서 80에클 그리고 10년 후에는 75에클까지 보상해야 된다는 특별법을 이미 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야당이라서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으로부터 이런 홀대를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도 복합환승센터가 개념이 뭡니까? 쇼핑몰이 아니에요. 복합환승센터는 국도 서남권의 물류교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환승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승이 주고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부입니다, 부. 그리고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결국 KTX 이용자들이 이것을 이용해 편의성을 하는 것이고 우리 역전 매일 시장이라든가 이런 전통시장은 그 전통시장의
맞게 경쟁력을 갖춰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 후보께서요, 국민기초수급권자 취업 공약을 하셨어요. 이제 이건 물론 취업이 수급 자격이 유지가 돼야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 유인 효과가 있을 테니까 이제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이제 물론 그런 좋은 취지도 있습니다만 재원은 국가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기초수급권자를 이렇게 지원을 늘리게 되면 그 혜택을 차상위 계층이 받아야 되는데 차상위 계층은 그만큼 못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취업 보장하자는 것은 바로 생산적 복지를 하자 이런 뜻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국민 기초수급권자가 일을 해도 숨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줘야 되고 일을 안 한다 해도 또 그 돈이 들어갑니다. 기왕이면은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빨리 가난에서 탈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기력하게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생산적 복지를 실시해서 가난을 대물리지 하지 않고 자기 떳떳하게 행복을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복지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제시하고 꼭 국회의원에 가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선택의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좀 안 나온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이영빈 후보께 질문 드리면 우리밀 융복합 테마공원을 건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 우리밀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에서의 공약이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금 밀 자급률을 2020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밀 자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생산만 늘려서는 안 되고 결국 소비가 뒤따라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테마공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소비를 늘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밀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소비 촉진으로 바꾸고 외식 산업이라든가 2차 가공식품 등에 있어서 우리밀 원료 사용을 제고하는 그런 정책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밀 융복합 관련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죠. 오히려 소비자의 입장에 가까울 것입니다. 제가 우리밀 융복합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살펴본 바로는 말씀하셨던 밀 자급률 소비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우리밀 생산 실태가 현재로서는 대단히 자급률이 낮은 형편에 속한데요. 이 생산과 가공, 유통, 문화와 관광을 잘 접목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캠페인도 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나경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좀 제한하겠다.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시원한 공약이 질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지금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라도 이제 어떤 그 화풀이를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대통령이 먹어야 될 욕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먹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결국 모든 것이 다 국회에 전가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여야가 그렇게 정말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내내 싸우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답변이 두려우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5초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세비를 제한하자라고 말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외국에는 이미 CEO, 최고임금제가 같은 제도도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대통령이 하고는 있는 건 예, 사실이지만. 고맙습니다. 예. 네, 정윤 후보님 많이 기다리셨죠? 마지막으로 정윤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6분입니다. 네. 예, 이용빈 후보께서 우산동, 월곡동 지역을 복지 특구로 만들겠다. 고령자, 장애인이 아주 살기 좋은 광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관심에 정말 이 경의를 표하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또 자립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차별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차별은 차별금지법이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하남 주공아파트와 시형아파트에는 약 4천여 세대의 우리 그 12평짜리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어렵게 살아가요. 이분들에게 과연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12평짜리를 줘가지고 차별을 계속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인권유린인데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셨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삶의 이력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2001년에 처음 지역에 개업을 하면서 독거노인 주치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아갔던 곳이 바로 말씀하셨던 시형아파트에 그 작은 방들에 고립되어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입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곳이죠. 쓰레기로 가득하고 치워진 적이 없는 공간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끊은 것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등산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어등산은 우리 어머니의 품 같은 우리 광산의 정말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오직 골프장만 해놓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달경에 그 문제가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어등산과 황룡강, 우리 선운지구, 그 다음에 송산주원지를 연결하는 그런 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체육, 관광, 레저, 문화시설이 같이 하는 이런 아주 규모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이것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어등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기조에 동의합니다. 어등산이라고 하는 대단히 소중한 저희들의 녹지 공간으로서의 자원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아마도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황폐해졌던 땅을 그동안 감내하면서 살았던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무상 증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염원을 어등산을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러한 공공성과 친환경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황룡강과 그리고 어등산 주위의 역사물들을 함께 벨트로 엮어서 잘 개발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지방정부에다 맡기기는 너무나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가가 개입해서 국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요. 나경채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19대 때 김동철 의원님께서 무상교육, 무상보육 뭐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고교 이제 조금 차원을 높여가지고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반값 공공임대 이런 뭐 어린이 무상의료 이런 걸 제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잘 안 됐는데 어떤 이유인가 안 됐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제시한 것 보면은 야당으로서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이것은 공약 대 공약이 아닌가? 그 빌공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요 방금 후보님께서 직접 나열하신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이런 정책들은요 우리 정의당이 어떤 의미에서 준비한 정책이냐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해놓고 안 지킨
것들 우리 국민들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했고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실현 가능하다, 재원 마련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 정책을 제시한 것이 이 정책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실현 가능하고요. 의지만 있다면 합니다. 여당의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TV에서 그 모금에 대해서 어린이 치료비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는데요.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의료보험은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시일반에서 이 보험료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보험료를 모든 국민에게 경감해 주는 것이 혜택이 가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면제를 해준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플 때 토론 고맙습니다. 1대1 주도권 토론 상당히 열기가 뜨겁게 팽팽히 진행이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공약의 이행 가능성 어느 후보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후보님들도 모두 어느 분은 할 것 없이 방송 다 잘하시는데요. 이제 막 깊이 있는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별로 유권자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연설 시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나경채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50초 드리겠습니다. 네, 광산갑 주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그만 들려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최장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노동자와 서민, 영세 자영업자들은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잘 살지는 못합니다. 한국의 부자들 대부분이 자수성가형이 아니고 상속증여형이다라고 하는 조사 보고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제 금수저 배짱이가 한여름뿐만 아니라 한겨울에도 잘 놀고 먹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노동자 서민 개미는 한여름에도 열심히 일하지만 한겨울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기호 4번 정의당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동심에게 개미와 배짱이 그 동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더욱 낮춰야 합니다. 체크카드 수수료 폐지해야 하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 이재용의 소득도 합산되는 국민소득 3만 달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월급입니다.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이들 의료비부터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제가 속한 기호 4번 정의당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그 당의 젊은 공동 대표입니다. 기호 4번 나경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연설 다음은 김동철 후보 차례입니다. 1분 5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정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리고 그 결과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나면 결국 그 정당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지지자들 당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의 총선과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한 것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지지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친노 계파 패권과 싸웠습니다. 문재인 대표에게는 당신이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 야권 분열도 없고 그렇게 하면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친노 계파 패권과 싸우고 문재인 대표하고 이렇게 그 고언을 드렸을 때 그걸 이러는 지하에 거부하다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합리화시킨 김종인 대표에게 당을 물려주는 것을 보고 문재인 대표에게 정말 참으로 통탄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이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지금의 양당 체제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정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민생이 중심이 되는 정치, 상식이 살아있는 정치, 바로 그런 정치가 새정치죠. 우리 광주 광산 할 일들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 송정역, 군공항 이전, 광주를 친환경 자동차 도시로 만드는 것, 에너지밸리를 스마트 전력 에너지 허브 도시로 만드는 일 등 광주 전남을 위해서 할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모두가 처음 시작 당시 제가 주도했거나 참여했던 일들이기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운남동과 월곡, 우산 그리고 송정역을 잇는 예. 도시철도 2호선 지선 건설을 추진하고 예. 농촌 지역 농로와 용 배수로를 현대화하는 일도 힘있게 예,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윤 후보 마무리 연설입니다. 1분 50초입니다. 예, 광산 구민 여러분, 우리는 곡성 순천의 이정현 국회의원을 봤습니다. 그분은 예산 폭탄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광산구 박삼용 구의원이 예산을 가져다 이러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예산 폭탄으로 광산에서 못다한 일, 침체된 경제를 먼저 살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이웃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광산 주민의 대다수 주민의 말씀입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공천만 하면 찍어줬습니다. 반대 아닌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또 그렇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호남당은 없습니다. 이제 예산을 많이 가져다 둘 우리 지역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꼭 필요합니다. 바로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강주에 여당 국회의원 한 사람, 저 기호 1번 정유를 국회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고향에서 마지막 봉사자로 남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구민 여러분, 건승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연설을 마지막으로 이영빈 후보입니다. 1분 50초입니다. 시청해주신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산갑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주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연대가 국민의당 거부로 인해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지역의 각종 현안 문제들이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움직여야만 가능한 군공항 이전을 마치 지자체끼리 합의만 하면 가능할 것처럼 특별법에 기대는 것은 마치 약속이라도 받아놓은 것처럼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가 아닙니까? 저 이용빈은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내고 그 힘으로 자치단체의 합의를 이끌어 군공항, 광주공항을 동시에 이전하고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를 원안대로 건립하겠습니다. 국가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 15세 이하 입원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초등학생 아동 주치의 제도를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광산 구민 여러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경제는 더욱 가라앉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민주정권을 지키지도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교체돼야 될 대상이 정권 교체를 하려고 다시 뽑아달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배신의 정치를 일삼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요원합니다. 꾹꾹 참아온 12년, 이제 바꿔야 될 때입니다. 삶의 그대로 늘 주권자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태양의 후예 기호 2번 이용빈입니다. 네, 네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광주 광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광산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네 분 후보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민주당 정형호 후보, 민중연합당 김혜정 후보의 방송 연설은 이 토론회가 끝난 후 방송되겠습니다. 네, 총선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열흘입니다. 남은 기간 각 정당과 후보자들도 정책과 소신은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겠고요. 지역 유권자들도 자기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13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 보시면서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광산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5번 정형호 민주당 후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빅그린 산업단지에 수용된 한평구 노란면 외치리에서 태어나서 오랴초등학교와 오랴중학교를 졸업하고 이곳 영광통을 지나다니며 광주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73년 서울에 올라가 주경야독하면서 자기개발을 하였고 저의 아내는 결혼 후 당신이 가방을 들고 다닌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푸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정형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기업경영과 국가경영을 배웠고 세무사고시에 합격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또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과 정의와 양심을 배웠습니다. 대학원에서는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그리고 피드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원에서 젊은 학생들과 대한민국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정형호는 연세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윤리와 사회 윤리를 배웠습니다. 올바른 나 개인의 삶과 이웃을 위한 희생, 사회와 국가를 위한 헌신을 배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민의의 정당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광주 교회들은 저 정형호를 대한민국 국회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아내는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한 상담사며 큰아들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입니다. 둘째 아들은 연세대 경영대를 졸업하고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현명하신 광산 구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만든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지켰던 그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호남을 대변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정당, 바로 그 민주당입니다. 36년간의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김대중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바로 그 민주당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당헌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그리고 중도개혁의 이념을 가진 정당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3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면서 민주당을 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절대절명의 순간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옛 동지들이 민주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야권은 2번, 3번, 5번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야권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야권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목을 매며 노력했지만 오늘 이 순간까지도 야권 통합은 요원하며 심지어 수도권 연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산 구민 여러분, 제가 산수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2 더하기 3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5입니다. 2 더하기 3이 5인 것처럼 2번 더민주와 3번 국민의당을 더하여 기호 5번 정형호의 민주당의 이름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동강이가 난 민주 세력이 둘로 나누인 호남이 찢겨진 광주가 하나 되어야, 그렇게 해야 광주가 소망하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2번과 3번을 합하여 기호 5번 민주당으로 통합하지 않고는 절대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먼저 가신 민주 열사님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매우 실망하실 것입니다. 아니, 하늘에서 통곡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야권 현황은 호남을 볼모로 부산 사람 문재인과 부산 사람 안철수가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것도 내 고장 광주 땅에서 말입니다. 이 상황이 꼭 청일전쟁과 같습니다. 나는 청일전쟁이 일본과 청나라가 자기 땅에서 싸우는 줄 알았는데 조선 땅에서 싸우면서 조선의 남자들이 죽어갔고 조선의 여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내 조국 한반도가 피로 물들어진 것입니다.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산 사람 문재인과 부산 사람 안철수가 싸우는데 왜 이곳 광주에서 싸우며
광주를 분열시키고 호남을 찢어놓습니까? 그리고 또 노무현처럼 호남이 나 이뻐서 찍었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찍었지 라고 하겠죠. 친노 더민주에 대한 광주 민심이 이반한 것은 잘 압니다. 안 대표 국민의당도 똑같습니다. 새정치 보이지 않습니다. 뉴 DJ 보이지 않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산 구민 여러분, 우리 함께 호남이 하나 되고 광주가 하나 되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2+3의 3은 5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단식 투쟁을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도 민주당의 이름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나는 수도권 야권 연대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단식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혹 함께 하실 우리 광주 시민 계시면 하루 단식이라도 한 끼 단식이라도 함께 합시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현명하신 광주 광산 구민 여러분, 기호 5번 정용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광주와 전남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유권자 여러분 앞에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제2의 청해진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광주시장께서 빅그린 산업단지에 연 10만 대 전기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 10만 대 차를 어느 항으로 이동시켜 어떻게 수출할 것인지 그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다. 빅그린 산업단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약 30km를 가면 한평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제2의 청해진항을 건설하여 빅그린 산업단지에서 생산한 차량과 상품을 실어내 중국,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2의 청해진항에 대하여 2006년부터 관심을 갖고 실현 가능성을 고민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중국 시진핑과 가장 가까운 우리 박 지사와 함께 이 사업을 위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정 역세권 개발 문제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저 정용호는 이 송정역을 먼저 서울 용산역을 롤모델로 하여 영화관, 호텔, 백화점,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역세권은 금호타이어를 빅그린 산업단지로 보내고 그것을 송정역과 연계해서 환승터미널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셋째, 저는 조세 전문가로서 청해진항 건설, 송정역 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세개혁을 통해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종합소비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1년 동안 소비한 총 금액에서 총 소득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와 성실한 급여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소득세를 안 내는 고리대공업자, 부잣집 도련님들, 이 사람들이 과세 대상입니다. 1년에 약 40조 상당의 세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 과다 보유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경우 부동산 과다 보유세를 부과했습니다.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합니다. 현금을 과다 보유한 사람에게 현금 과다 보유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도입니다. 현금 과다 보유세로 1년에 약 10조 원의 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현명하신 광산 구민 여러분, 기호 5번 정용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정말 광주와 전남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미치게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산 구민 여러분. 저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산구 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민중연합당 기호 6번 김혜정입니다. 학교 급식실 밥 3끼는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급식처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38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하루 1통 가까운 밥을 하고 대형 밥통을 하루에 몇 번씩 나릅니다. 여름에도 고무장갑, 고무장화에 비닐 앞치마를 착용하고 일합니다. 땀을 비 오듯 흘립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고용도 불안합니다. 노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달라져야겠지만 적어도 지금같이 심각한 불평등 구조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억 이상 주식을 가진 재벌가 미성년자는 260명, 이들이 가진 주식 가치는 무려 1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한쪽에 이런 금수저 전성기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등록금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흑수저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1만 명씩 청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우리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하겠습니까?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날로 늘어 1200조를 넘었고 이 돈은 그대로 소수 재벌들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늘어난 것은 재벌 재산, 서민 부채, 청년 실업뿐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외치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란 말입니까? 불평등한 경제, 재벌만을 위한 정책, 청년에게 미래가 없는 세상, 민중연합당 기호 6번 김혜정이 바꾸겠습니다. 현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초유의 정치보복을 시작으로 야권 인사 탄압은 물론이고 여당 인사도 마음에 안 들면 단칼에 잘라냅니다. 정보기관 불법 대선 개입도 모자라서 테러방지법을 도입하고 국정원을 동원하여 개인정보를 다 털어가겠다고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는 친일파 새누리당의 영구 집권을 위한 음모입니다. 쿠데타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이런 지경이면 야당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한심할 지경입니다. 못된 여당보다 못난 야당이 더 답답합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현 정부에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당 이중대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꿈을 펼쳤던 민주노동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하루아침에 해산당하고 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뒤 정권에 대해 제대로 싸우고 할 말을 하는 정당은 사라졌습니다. 야당다운 야당이 없습니다. 밥그릇 싸움에만 매달리며 여당에서 야당 가고 야당에서 여당 가는 왔다 갔다 시계추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광주 정치는 왔다 갔다 정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몇 년 전 아내의 유혹이란 유명한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가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드라마입니다. 물갈이 대상이던 사람들이 당만 바꿔서 다시 나왔습니다. 아내의 유혹에서 민소희는 그나마 얼굴에 점 하나라도 찍고 다른 사람 행세를 했는데 이들은 그마저도 없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광주와 상관없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을 공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기대하는 딴판으로 출세한 사람, 수능 점수가 높은 사람,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한 포장을 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정치의식을 자랑하던 광주 정치를 하루아침에 개콘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내의 유혹이나 개콘은 재미라도 있었지만 지금 광주 정치판은 허탈, 실망, 분노 이런 말밖에 다른 말을 찾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광주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이번 선거가 하나도 재미없다고 합니다. 아예 투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광산 주민 여러분,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주십시오. 광주 정치가 바뀌어야 대구 정치가, 한국 정치가 바뀝니다. 광주 정치가 도찐 개찐이면 대구 정치도 한국 정치도 안 바뀝니다. 광주 정치는 그동안 봐왔던 구태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력과 당, 참신한 새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흑수저당, 농민당, 노동자당, 엄마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진보정당, 민중연합당을 만들었습니다. 1% 특권층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흑수저 청년,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엄마들이 힘을 합친 정당, 저는 민중연합당에서 진정한 야권 쇄신, 진짜 새정치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중연합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민중연합당은 재벌에게 10조 원의 세금을 걷어 서민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재벌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벌에 감면해줬던 세금만 걷어도 3조 원이 바로 확보됩니다. 한반도에 전혀 필요 없는 사드 한 포대 설치하는데 2조 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이 재원만 있어도 청년 고용을 늘리고 80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농민수당 24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14세까지 무상의료를 보장할 수 있고 등록금 100만 원 상환제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노동자, 농민, 청년의 삶이 윤택해지고 소득이 늘어나면 자영업자에게도 바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산구 주민 여러분, 이번 광주 선거는 무능한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광주 선거는 얼굴에 점 하나도 안 찍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사이비 정치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광주 선거는 광주 민심을 우롱하는 정치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언제나 한국 정치 변화를 가장 앞에서 이끌었던 광주에서 새로운 진보 정당을 키워 야권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새로운 바람, 젊은 진보, 기호 6번, 광주 정치를 살릴 김혜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짜 야당, 기호 16번, 민중연합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